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윤정 교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단 2주 만에 몸과 삶이 달라진 세 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근감소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실제로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 몸의 봄을 다시 피워볼 시간입니다. 귀하신 몸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처방. 나이가 들면 근육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단지 나이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이 질환은 보이지 않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만난 세 분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다정하고 성실한 분들이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몇 번의 낙상 이후로 걷는 것이 두려워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계단 한 칸이 너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저 힘이 빠지는 줄만 알았대요.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건 줄로만 알았죠. 하시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솔루션의 첫 페이지. 저는 이분들에게 처방이 아닌 회복을 권하고 싶었습니다. 약도 병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확신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첫 번째 처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 몸에 맞는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리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효과가 있는 근력 운동. 물론 말은 쉽지만 실천은 다릅니다. 처음엔 어렵고 귀찮고 어쩌면 자존심도 상할 수 있죠. 하지만 저와 이분들은 이 2주라는 시간을 통해 몸은 정직하다는 진실을 직접 증명해 보기로 한 겁니다. 단백질, 숫자가 아닌 삶의 무게. 처방을 내리고 난 뒤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숫자였습니다. 체중 1kg당 단백질 1.2g. 이 간단한 계산법이 한 끼 밥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정작 실천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먹어야 하지? 이게 단백질 몇 그램이지? 그때부터 수저를 들기 전 저울부터 찾게 됩니다. 상미님은 고기를 손바닥만큼 올려놓고 묵묵히 무게를 재셨습니다. 찹스테이크 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 정성껏 야채를 썰고 소고기 안심을 80지 정확히 맞췄죠. 그 전엔 한 끼에 뭘 먹는지가 아니라 그저 대충 배만 채우면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식탁 위가 달라졌습니다. 고기, 계란, 두부, 우유. 예전엔 부담스러워서 혹은 귀찮아서 피하던 것들이 이제는 근육을 만드는 재료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며 수년간 멀리했던 우유를 이젠 따뜻하게 데워 식후에 챙겨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배가 안 아파요. 이젠 끼니마다 챙겨 먹고 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의 의미는 작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을 채운다는 건 단순히 고기 한 점 더 먹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내 손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이자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처음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구나라는 발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숫자를 가르쳐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향한 존중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단백질 60g, 70g라는 수치는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회복하려는 무게가 담겨 있거든요. 근육은 기억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식단을 바꿨다면 이제 몸을 움직여야 할 차례입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으로 달려가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건 하나, 생수병 하나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의지예요. 귀하신 몸들의 하루에 운동이라는 낯선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낯설지만
필수적인 손님처럼요. 팔을 앞으로 뻗고 수건을 양쪽으로 팽팽히 당긴 채 어깨 뒤로 천천히 넘기는 동작 하나하나가 어색했습니다. 생수병을 양손에 쥐고 팔을 올리는 일조차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상미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감소증을 가진 몸은 피로가 더 빨리 찾아오고 익숙한 동작 하나도 금세 숨이 차죠. 하지만 그 피로는 회복의 첫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근육이 욱신거리고 몸이 뻣뻣해지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발끝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작은 기분의 변화가 나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일은 단지 몸의 문제만은 아니란 걸요. 그건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내 삶을 조금씩 다시 설계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며 흐르는 땀은 병을 이기기 위한 싸움의 증거이자 스스로를 향한 격려의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수건을 당기는 팔에서 생수병을 드는 손끝에서 그리고 살짝 굽혀진 무릎에서 몸이 기억해낸 생명력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겼던 그 순간을.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은 다시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든 확실한 기적. 처방은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누구나 첫 며칠은 의욕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이죠. 습관으로 굳히기 전까지 수많은 유혹과 핑곗거리가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하루 그 작은 실천들이 조금씩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상미님은 달걀을 삶아놓고 하루 3끼 나눠 드시기 시작했어요. 무게를 재며 요리하던 식사가 이젠 감각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가늠할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식탁 앞에 앉는 마음이 달라졌죠. 예전엔 그냥 대충 때우는 게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내 몸을 위한 밥을 먹는 느낌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5분도 버겁던 수건 운동이 어느덧 하루 15분씩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생수병을 드는 팔에도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님은 말했습니다. 운동할 때는 분명히 힘든데 하고 나면 몸이 가볍고 좀 기분이 좋아요. 묘하게 자신감도 생기고요. 몸의 변화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요. 통증은 조금씩 줄었고 오르기 어려웠던 계단이 어느 날은 한 번에 올라가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예전보다 덜 지쳐 보인다는 걸 느끼는 순간도 찾아왔죠. 이 변화들은 아주 작고 더딥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회복이라는 이름의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내려는 중입니다. 단백질과 운동은 그 삶을 되찾는 가장 단단한 도구가 되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귀하신 몸들은 조금씩 아주 확실하게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달라지는 것들. 2주라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과 몸이 바뀌기 시작하기엔 충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몸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출발선에 섰던 그날보다 표정은 훨씬 밝았고 발걸음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검사는 여느 때처럼 진행됐습니다. 손을 쥐는 힘, 일어나는 속도, 무릎을 펴고 구부리는 근력, 그리고 몸속 근육량의 수치를 확인하는 정량 검사까지. 하지만 제 눈엔 숫자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더 이상 두 손을 짚지 않았고 누군가는 몇 달 전만 해도 못해요라고 말했던 동작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16초 걸리셨죠. 이번엔 9초입니다.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님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무수한 인내와 작은 노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근육량은 모두 같은 속도로 늘지 않습니다. 상미님처럼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했음에도 큰 수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력은 늘었고 악력도 좋아졌으며
무릎이 아프던 일상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까요.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들, 그 표정 속엔 안도감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끝까지 해냈다는 경험입니다. 이 2주는 그걸 증명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서 이 귀하신 몸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당당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회복은 숫자가 아니라 표정에서 시작된다. 진료실에서 돌아가는 등 뒤를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죠. 상미님은 말없이 미소 짓는 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예전엔 어깨를 움츠린 채 들어오던 진료실에 이젠 등을 곧게 펴고 들어섭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마음도 덜 무거워요. 그 한마디 속에 2주라는 시간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움직이는 법을 배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나를 믿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루 한 끼를 가볍게 넘기던 사람이 이제는 정성껏 준비한 찹스테이크 앞에 앉고 TV를 보며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생수병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고 해냈기 때문에 계속하게 된 것이죠. 순이님은 이제 버섯을 볶아 먹으며 비타민 D도 스스로 챙기십니다. 운동할 때 아프던 무릎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몸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법, 먹는 법, 그리고 회복하는 법을요. 그리고 이 기억은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삶의 태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운동과 식단은 처방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다시 신뢰가 되었습니다. 내 몸을 향한 신뢰,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믿음. 저는 이걸 진짜 변화라고 부릅니다. 근육량이 몇 퍼센트 늘었는지는 잊힐 수 있어도 내가 나를 다시 일으킨 그 순간은 절대 잊히지 않으니까요. 이제 이 귀하신 몸들에게 단백질과 운동은 노력이 아니라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변화, 마음이 증명하는 회복. 다시 병원에 모였습니다. 2주 전 조심스럽게 처방을 받아든 세 사람은 이제 한결 밝아진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병원이고 오늘은 검사 날이지만 그 누구도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이미 몸으로 마음으로 자신의 변화를 살아낸 사람들이니까요. 먼저 진행된 것은 기능검사, 앉았다 일어나기, 악력, 등속성 근력 측정 같은 항목들을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지난번엔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6초 걸리셨는데요. 이번엔 9초. 완전히 정상 범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두드리며 웃던 순이님의 표정은 자신감 그 자체였습니다. 근력 수치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왼쪽 다리를 펴는 근력은 무려 100% 이상 증가했고 악력은 오른손 기준 10kg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근육의 힘이 아닌 삶의 질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반면 상미님의 근육량은 아직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육량은 가장 늦게 반응하지만 가장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상미님은 통증이 줄었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무릎도 덜 아프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이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2주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운동과 식단으로 시작된 변화는 신체 기능 향상뿐 아니라 낙상 예방, 통증 감소, 생활의 자율성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이분들이 스스로 몸을 돌보는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병원은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회복을 이어갈 생활의 현장이 더 중요합니다. 2주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이 귀하신 몸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으로 자신을 지켜낼 힘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수치는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에너지가 천천히 사라지는 신호이자 우리가 우리 몸을 소홀히 해왔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인 이들, 그리고 행동으로 응답한 이들은 이제 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되찾았으며, 누군가는 단백질을 챙기는 손길에 자신감을 담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검사보다 분명하게 이들이 나아졌다는 걸 말해주는 건 그들의 표정이고 걸음걸이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식단은 더 이상 특별한 처방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의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병원보다 식탁과 운동 매트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삶.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두 손으로 요리하고 나 스스로를 지키는 삶. 이제 우리 귀하신 몸들은 그 건강 수명의 첫 페이지를 스스로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천천히 피어오르면 됩니다. 기억 속의 나를 다시 만나다. 2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숫자는 모두 기록되었고 몸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한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엔 오래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시절, 통증 없이 걷고 웃고 활짝 서 있었던 이전의 나가 담긴 사진 한 장. 상미님은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얼굴, 그때의 자세, 그때의 눈빛. 이때는 정말 아프지 않았었어요. 그땐 내가 이런 모습이 될 줄 몰랐는데. 그 말 끝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는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였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이 2주간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예전의 그 모습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통증을 이겨냈고 의심을 버텼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되었으니까요. 사진 속 젊은 날의 웃음도 소중하지만 지금 거울에 비친 눈가의 주름 안에는 2주간의 용기와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하신 몸들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왔고 그 결과 단순한 건강 개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힘은 앞으로도 식탁 위에서, 거실 한쪽의 운동 매트 위에서, 그리고 오늘의 사진 옆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야말로 다시 피어나는 봄입니다. 이제 여정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억하는 당신은 내일도 분명히 잘 해낼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서 그리고 오늘의 작은 실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귀하신 몸 꼭 소중히 돌봐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회복 여정을 응원하는 작은 박수입니다. 고맙습니다.